네,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도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안방마님이라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막판까지 충돌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를 위한 정당한 요구라며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인사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김 실장이 실세 위의 실세,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국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김 실장 출석은 전력으로 막고 있다며 부속실장이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 두 번의 비선 국정농단을 방치한 정당이 대통령실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불성설이자 후한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부속실장의 체급을 올리고 있다며 김 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을 두고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오늘 논평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국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네, 이에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국감을 민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참모를 두고 실세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후한무치입니다라고 썼는데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이번 주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당은 정쟁용 소환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에 계속해서 나왔던 관행은 대통령실 살림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회 운영위에서만 부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올리신 그 SNS 글을 봐도 그렇고 백현동 의혹도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산림청장 인사 의혹도 있다. 지금 6개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쟁이 아니면 뭡니까?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을 때 물을 수 있는 관련 상임위는 운영위원회 하나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여야 협의로 이뤄지면 그건 100% 나가겠다라는 정무수석의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여야 합의를 말하냐? 참모는요,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협의가 돼야 나갈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 나갈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자. 이게 정쟁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야당의 시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공세가 있어야 국민의힘도 수권정당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냥 공세를 위한 공세, 정쟁을 위한 정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현동도 문제가 있을 거다. 인사에도 개입했을 거다. 이 부분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게 그게 생산적인 국감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필요 최소한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노력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면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정치권에서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종이 없이는 증인 채택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민주당에게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기류를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이야기한 걸 보았을 때 총무비서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불러야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민주당 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총무비서관 자리인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마침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그동안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인사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사이동을 같이 했었던 김남준 대변인이라든지 윤기천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성남시부터 같이 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그 직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형태의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김현지 비서관의 이름이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크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마지막에 전달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총무비서관인데 왜 그런 형태의 전달을 하는 것입니까?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당으로 이제는 산림청장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산림청장도 결국에는 성남의제 20일 이 시민단체 때부터 같이 했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를 해서 정말로 떳떳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털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있는 것.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 안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총무비서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아있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오히려 폭탄을 하나 더 안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